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개발자 해외 취업 관련 Q&A 질문을 주셨던 거를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아주 혹시라도 이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산업공학과, 정확히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라는 학부를 졸업하고 삼성 계열의 삼성 SDS라는 IT 기업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총 3년 반 정도 삼성 SDS에 재직을 했고, 대리를 달고 6개월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의 이유는 바로 영국 석사 진학이었어요. 제가 왜 퇴사를 하고 영국 석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위에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재직하면서 영국 석사를 올 준비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했고요. 석사 합격? 그러니까 오퍼를 받고 나서 퇴사를 하고 영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웹 개발, 풀스택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언어는 자바를 메인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자바 스프링, 자바스크립트, 에이젝스, 앵귤러 이런 테크 스택을 바탕으로 웹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석사를 오게 되면서 석사 전공으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앤 애널리틱스라는 데이터 과학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학위를 선택하게 됐고요. 학위 과정은 총 2년 과정이었고 1년은 일반 영국 석사와 마찬가지로 수업 석사,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인더스트리얼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일종의 인턴십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고요. 그 1년 동안은 Quantitative Analyst라는 잡 타이틀로 런던에 위치한 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때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도 잡오퍼를 받았는데 저는 그 회사에 남지 않고 이직을 준비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잡 타이틀로 취직을 했고요. 지금 2년 4개월째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커리어는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시작해서 퀀트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고요. 제 총 커리어 경력이 이제 약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이력이나 경력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주셨고, 왜 데이터 사이언스를 석사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지, 왜 이쪽 분야로 커리어를 쫓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제너럴한 개발자 해외 취업에 포커스를 맞춘 질문들을 좀 메인으로 다뤄볼 거고요. 제 경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주셨던 것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Q&A 받았던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개발자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신 것들이 딱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학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나요?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로의 석사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해외에서 석사를 꼭 해야 해외 취업이 가능할지 이 부분을 상당히들 많이 궁금해하셨고, 일단 학비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석사를 꼭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답변은 NO입니다. 일단 저는 석사를 했죠. 저는 석사를 했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군에서 학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IT 직군이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딱 한 케이스만 들어서 석사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막 학부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실 경우에는 저는 석박까지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커리어 패스를 준비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하지만 일반 프론트엔드, 백엔드 아니면은 모바일 앱 개발자 이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목표시라면 학위가 절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개발자 해외 취업으로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하신다면 영국에서 석사를 하시는 건 약간의 메리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영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경우에는 졸업 후 약 2년의 임시 취업 비자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2년간 영국의 취업 시장을 조금 더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석사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발자 해외 취업이 목표다 하신다면 그 나라에서의 학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채용을 작년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로서 실제로 CV가 전 세계에서 들어와요. 런던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 또 한국에 살고 계신 분,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채용을 진행하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지원을 해주던 자리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어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CV를 정말 꼼꼼히 보고 이 사람의 이력과 경력이 우리가 찾는 스킬과 매칭을 한다. 그러면 인터뷰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제가 채용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살고 에스토니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잡 오퍼까지 그분이 따내게 되시면서 지금은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브렉시트 후에 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더라도 영국에 취직을 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아니면 유럽 사람이든 영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취업 비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브렉시트 후 상황을 이점으로 잘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브렉시트 후 영국 취업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쉬워졌는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관련 영상을 이미 한번 올렸었는데 그건 개정안이 확정이 되기 전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새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곧 영상을 바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 후에 무경력으로 티어2 영국 취업 비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따라서 답이 yes가 될 수도 no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graduate 레벨이나 아니면 완전 엔트리 레벨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원하는 개발자를 굳이 뽑지 않더라도 영국 내에도 충분한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전에 예시로 들었던 최근에 채용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찾고 있는 기술들이 아주 스페시픽하고 이걸 모두 다 만족시킬 만한 후보자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CV를 받고 이 사람의 경력이나 스킬들이 우리가 찾는 것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라도 후보자를 잡오퍼를 주면서 릴로케이션을 해서 데려오는 건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고 특별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잡마켓에서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보고 도전을 해보실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최대한 경력을 쌓으시고 이력을 쌓으시고 나만의 테크니컬 스킬셋들을 쌓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방향이 조금 더 해외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이게 훨씬 빠르게 개발자 해외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게 한국에서 2, 3년간의 경력을 쌓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도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씩 그 해외 취업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국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마추어지만 GitHub에 수업 과제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기술 포트폴리오 페이지 관리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포트폴리오가 특별히 없어요. 물론 저도 GitHub 제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CV에도 저도 GitHub 링크를 달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현직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보다는 면접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는 테이크어웨이 테스트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잘 푸는 게 면접 당락에는 훨씬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CV 서류 단계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개발자도 워낙 분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나 아니면 UX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백엔드나 아니면 저 같은 데이터 엔지니어보다는 훨씬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일단 뭔가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본인이 개발했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반면 저 같은 자바, 파이썬, 백엔드 위주의 개발자들은 여기서 살짝 언급하셨던 것처럼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아니면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준비하시는 게 사실상 면접에서는 더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CV에 넣었을 때 약간 성실함의 척도로 판단이 될 수는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GitHub이 커밋을 할 때마다 그 커밋 히스토리를 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포트폴리오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회사에 지원하시기 직전에 바로 일주일만 막 커밋을 해요. 그러면 그 커밋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일주일만 엄청나게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급하게 준비를 하실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그 면접 일주일 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코딩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실질적으로 이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과제 같은 거 꾸준하게 정리해 두시는 거는 너무 좋고요.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코드만 딱 커밋하시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게 리드미예요. 리드미를 꼼꼼하게 잘 써놓으시고 본인이 하셨던 프로젝트에 설명을 잘 달아두신다면 이 CV를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기술 문서를 잘 쓰는 애구나, 꼼꼼한 애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실 때 그 리드미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취업에 유용하실 거예요. 대부분 코딩 테스트를 실제로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사이트겠지만 혹시나 이제 막 개발자 해외 취업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 면접, 테크니컬 테스트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지원하시는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회사다 싶으시면 글라스도어라는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인터뷰 후기들이 쫘라락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후기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인터뷰에 나오는구나 라고 감을 먼저 좀 잡으실 수 있고요. 이건 비단 개발자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어떤 직군의 해외 취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글라스도어 들어가셔서 어떤 질문이 나왔었는지, 그 인터뷰 레벨은 어떤지, 사람들 평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보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개발자분들이시라면 해커랭크 그리고 리트코드 이 두 가지 사이트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리트코드는 특히나 면접을 위해서 꼭 보셔야 하는 사이트거든요. LEET 코드, COD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이제 큰 IT 기업의 인터뷰 질문들,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의 과거 인터뷰 질문들이 다 나와 있고 알고리즘 아니면 자료 구조 관련 코딩 테스트도 직접 거기에서 치러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트코드 확인해 보시면 좋고 해커랭크는 조금 더 인터뷰 관련 자료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아니면 데이터 스트럭처 아니면 좀 간단한 코딩 테스트 질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퀘스천 뱅크, 문제은행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특별히 아이디를 구축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바로 그 에디터에서 코딩을 해보고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이 사이트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영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익스피디아였던가?
어떤 기업의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인터뷰 자체가 해커랭크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링크가 도착을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랭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보시고 하시면 정말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다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에는 테크니컬 테스트를 2단계로 가지고 가요. 이제 일단 전화 면접을 마치고 나면은 2단계가 일반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커랭크나 리트코드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관련 코딩 테스트, 간단한 문제들이 주어지는 그 단계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패스를 하시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보통 테이크어웨이 테스트나 아니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기술 면접이 들어가게 되죠. 테이크어웨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그 비즈니스 케이스 시나리오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짜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몇 시간 안에 그걸 딱 짜가지고 담당자한테 다시 이메일로 소스 코드를 뭐 압축을 해서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페이스 투 페이스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손코딩 있죠? 그 손코딩으로 화이트보드 코딩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버추얼로 면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파워포인트 아니면은 그냥 노트패드 에디터 이런 곳에 아이디 없이 손코딩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기술적인 실력을 보는 그런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계의 테크니컬 테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회사가 이걸 다 시행하지는 않아요. 뭐 테이크어웨이 테스트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 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코딩 테스트 다음에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테스트 다음에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화 면접 합격 후에 대부분은 리크루터들이 다음 단계는 이렇게 준비가 될 거야.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좋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몇 가지 개발자 해외 취업 관련 Q&A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가장 처음에 던진 개발자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영어, 포트폴리오, 해외에서 학위, 또는 코딩 테스트? 영어에 관한 질문이 안 나오긴 했는데 영어는 제가 누차 여러 가지 해외 취업 영상에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구사항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시니어 레벨로 가거나 매니저 레벨로 갈수록 더욱 어드밴스드된 영어 실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실 거예요. 제 경우에도 그랬고요. 제가 지금의 저를 영국에서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하던 그 3년 전의 저와 3, 4년 전의 저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말도 못하게 영어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만큼 일단 주니어로서 아니면 미드레벨로서 첫 취업에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해외 학위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실력, 충분한 개발 실력을 쌓으시는 게 결국에는 개발자 해외 취업의 문을 뚫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고 정보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